네, 이제 본격적으로 큐드 고노고 태스크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거를 처음부터 다 만들어 보는 영상을 올릴까 하다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어차피 이제 여기 GitHub 파일에 사이코 파일을 올렸으니까 만들어 보는 것보다는 이제 기존에 만들어 놓은 파일을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검사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이 플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제 먼저 이제 검사가 시작하게 되면은 우리는 참가자들한테 이 검사가 어떤 건지 이제 안내를 하고, 그다음 버튼 누르는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태스크 인트로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시행과 관련되어 있는 루프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과제가 다 끝났을 때 검사가 다 끝났습니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루프가 있겠죠. 아니, 루틴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자극 시험 이제 검사 시작, 그 다음에 이제 자극이 제시되는 해당 구간에 어떤 루틴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가 끝나는 것을 알려주는 이제 루틴이 있을 거예요. 이제 이제 그 자극이 제시되는 쪽의 루틴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복잡해 보이는데, 먼저 이제 크게 한번 보죠. 그래서 이제 루프가 두 개가 이제 이렇게 엮여져 있는데, 이제 첫 번째 루프의 이름은 제가 블락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제 이 블락을 한번 클릭을 해보면은, 보시면은 이제 제목은 랜덤이고 루프 타입은 이제 제목이 블락 쓰고, 그다음 루프 타입 랜덤이고 별로 중요치 않고,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컨디션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트라이얼 조건을 리스트가 들어가 있는 이제 그 엑셀 파일을 이제 올려놓는 이곳이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 블락 리스트라고 하는 파일을 제가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들어가 있는 건 어떤 거냐 하면은 어떤 엑셀 파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컨드고 xlxx 엑셀 확성자가 들어가 있죠. 마찬가지로 컨드노고 slxx 파일이 들어가 있어요. 이름이 들어가 있죠.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컨드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그 고조건이 우세한 블락을 만든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q 타입, 뭐 이제 스팀 헤이트, 그다음에 스팀 비트, 그다음에 CRSP. 그래서 보면은 이제 스페이스바가 정답이 많이 있는, 다시 얘기하면 고조건에 많이 들어있는 블락 이제 엑셀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컨드 노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고 시행이 우세한 많이 들어있는 이제 블락 자극 리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인즉슨 이 블락 리스트는 뭐냐면은 이제 고조건이 우세한 블락을 먼저 할 거냐, 아니면 노고 조건이 우세한 블락을 먼저 할 거냐, 이거를 설정해 주는 블락이라고 보시면 루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를 먼저 할 거냐, 노고를 먼저 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여기 루프 타입에서 랜덤을 설정을 해가지고 사람들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랜덤으로 이제 해당 엑셀을 불러와서 실행하게끔 지정을 한 거죠. 만약에 이거를 제가 시퀀셜로 설정을 한다면은, 이 경우에는 이제 여기 블락 리스트를 보면은 첫 번째 블락은 무조건 시행이 우세한, 고조건이 우세한 블락이 진행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끝나고 나서 두 번째로는 노고 시행이 우세한 리스트를 읽어가지고 실험을 진행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는 랜덤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랜덤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있는 루프를 보면은 우리가 많이 봤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라이얼스 루프에는 이제 트라이얼스가 있고 랜덤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컨디션 쪽을 보시면은 이제 달러 표시 블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블락이라는 변수가 어디서 왔냐? 그걸 보면은 이제 이 블락스라고 하는 엑셀에서 제가 블락이라고 하는 칼럼을 만들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컨드고랑 컨드노고 엑셀 파일의 이름을 이제 입력을 해놨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기 컨디션에 달러 표식을 써가지고 이 블락 아까 만들어 놓은 블락스에 있는 블락 엑셀 파일에서 블락 칼럼에 있는 그 값을 읽어가지고 컨디션으로 우리가 엑셀에 사용 컨디션에 넣는 그 엑셀 리스트로 활용하게끔 이제 입력을 시킨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오류가 뜨지만 이거는 크게 무시하시고 실험을 진행해도 검사가 돌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여기서 한 걸 좀 정리를 하자면은 자극의 제시 비율이 다른 시행들, 자극 다른 블락, 어떨 때는 자극 제시 비율이 뭐 60대 70, 60대 40이고 어떨 때는 뭐 20대 80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블락을 구성한 경우에는 이렇게 루프를 여러 개 둬가지고 자극 제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트라이얼 루프로 다시 보면은 먼저 이제 픽세이션이 들어왔죠.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여기서 이제 픽세이션 크로스가 800mm, 그 다음에 블랭크가 500mm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픽세이션을 제가 0.7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블랭크를 1.2초 듀레이션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이 픽세이션 구간이 1.2초가 되게끔 설정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트라이얼로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람들한테 큐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반응을 입력받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제가 큐 쪽에 사용했던 자극이 이전에 다루지 않았던 뭐죠? 이게 폴리곤이라고 하는 걸 넣었는데 이제 이것도 이렇게 사용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다 보니까 이따가 하나하나 만지는 거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컬러 셀렉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면은 컨디션 블락에 보면은 이제 큐 타입이나 스팀 타입이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스팀 타입 이 자극이 고조건에 해당되는 고조건이냐 아니면 노고조건이냐에 따라서 자극의 색깔이 뭐 빨간색이냐 초록색이냐 파란색이냐 하는 게 달라지는 거다 보니까 그거를 지정해 준 코드를 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노고 스팀은 이제 큐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노고 자극을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노고 스팀이 제시가 되는 동안에 사람들한테 반응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반응 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하도록 설정을 해주는 이 키보드 RESP 컴포넌트도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버튼을 누르거나 누르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제대로 했는지 알려주는 이제 이 피드백 루틴이 이제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코드는 이제 피드백의 어떤 문구를 알려주는 조건문 코드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건문에 따라서 설정된 피드백 메시지를 제시해주는 그 루틴이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간단하게 실험 한번 돌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스팀 쪽의 자극의 어떤 큐와 리스폰스를 받는 그 루틴 쪽을 좀 더 설명드리려고 해요. 검사가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텍스트로만 제시를 했는데 진짜 실험을 설계할 때는 이렇게 텍스트만 제시해 주기보다는 검사의 대략적인 플랫도 그림도 제시해 주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반응 규칙도 알려주시면은 참가자들이 보기에 더 쉬울 것 같아요, 검사를 이해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은 노고 조건이니까 맞았다라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 지금은 노고니까 마찬가지로 정확한 거고, 여기서 어떨 때는 초록색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때 버튼을 누르면은 정답이라고 알려줄 거예요. 이게 8대 2여가지고 노고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식으로 정답 누르면은 반응을 하죠. 여기서 반응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정확한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고조건에서 버튼을 눌러보지 않았을 때는 마찬가지로 틀렸다라고 피드백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피드백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가 이렇게 설계되었다고 하는 거를 한번 대략적으로 보시고 이제 좀 본격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픽세이션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여기서는 0.8이라고 했지만 저는 0.7로 설정을 했네요. 0.7로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픽세이션이 사라지고 나서, 그래서 그 블랭크를 0.5초 정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극의 제시 시간을 픽세이션이 끝나는 그 시간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이제 0.7로 설정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트라이얼로 가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제가 그 컨드고 컨드 노고 그 엑셀 파일에서 설정해 놓은 변수들을 좀 보면은, 먼저 이제 q 타입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q 타입이 만약 고다 그러면은 이제 q 타입이 다시 말해서 이제 그 가로로 눕혀진 이제 자극을 q로 제시해라라는 걸 이제 알려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칼럼의 스팀 타입은 그 해당 시행의 조건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아까 q 타입에서는 자극 그 q의 어떤 가로와 세로 길이가 지정이 된다면은, 스팀 타입 같은 경우에는 해당 자극의 어떤 색상이 정해지겠죠. 그래서 고조건이다 그러면 초록색, 그 다음에 노고 조건이다 그러면 이제 파란색, 이거를 지정을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큐타임 칼럼에서는 이제 아까 처음에 설명할 때 이 각 큐의 제시 시간을 제가 무선화를 해가지고 사용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큐의 제시 시간을 이제 랜덤하게 설정을 하도록 이렇게 뒀어요. 전 여기서 이제 이거를 엑셀 칼럼으로 설정을 했는데, 뭐 이게 좀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저기 사이코파이에서 이제 여기서 코드를 추가를 해가지고 랜덤 함수를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0.1에서 0.5까지 중에서 하나를 우선적으로 뽑아서 사용하도록 지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스팀 헤이트, 스팀 위스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Q의 어떤 헤이트랑 위스, 그러니까 Q의 가로랑 세로 길이를 지정을 해준 건데, 이거는 그 폴리곤이라고 하는 우리가 컴포넌트를 사용할 때 그 이제 넣어줘야 되는 변수예요. 전 이제 이거를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엑셀 리스트에 넣었는데, 사실 분석할 때는 이거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굳이 여기 안 넣고 그냥 이제 이 파이썬 사이코파이의 그 코드에 넣어가지고 변수로만 활용하는 것도 여기 실험 다 끝나고 나서 나오는 이 결과의 엑셀 파일을 조금 더 간명하게 하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칼럼인 CRESP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저장되어 있는 칼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팀 타입이 고다 그러면은 이제 스페이스바가 정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 반면에 스팀 타입이 노고인 경우에는 정답을 누르지 않는 게 이제 그러니까 스페이스바를 누르지 않는 게 정답이라고 하는 거고, 그 경우에는 이제 여기 CRESP에 이제 앞 대문자가 n인으로 이제 해가지고 논 이 값을 넣어주면은 정답 반응을 누르지 않았을 때, 이게 스페이스바를 누르지 않았을 때 이게 정답이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그 결과를 잠깐 보자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제가 버튼을 누르지 않은 조건들에도 이제 정답이라고 기록을 해준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맨 마지막에 제가 고시행해서 스페이스바를 누르지 않았을 때, 그때는 이제 오답으로 기록된 게 여기 표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이 트라이얼 루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먼저 이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아마 사이코파이 2021에서 추가가 된 것 같아요. 저도 이전엔 있었는데 안 본 건지 아니면 지금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보시면은 이제 자극의 유형을 이제 뭐 선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삼각형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뭐 사각형으로 할 거냐, 아니면 십자가로 할 거냐, 별 모양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뭐 다른 레귤러 폴리곤을 할 거냐 설정을 했는데, 저는 이제 Q를 십자가로 할 거기 때문에 렉탱글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자극 시작 보면은 듀레이션을 Q타임이라고 했는데, 아까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Q의 제시 시간이 아무래도 랜덤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엑셀에서 자극 리스트가 들어가 있는 이 엑셀에서 Q타임을 읽어서 그만큼 제시를 하도록 설정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어떤 그 값에 이제 엑셀 어떤 제가 엑셀에서 갖고 온 변수를 활용할 때는 달러 표시를 넣는데 이 시간과 같은 데서는 이렇게 달러 표시를 넣으면 안 된다는 거를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아웃으로 가면은 자극의 어떤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설정을 해줘서 넣어줘야 되는데, 이제 지금 이 검사의 경우에는 Q의 유형이 두 가지로 구분됐죠. 그래서 고 Q 같은 경우에는 자극이 가로로 길었고, 그 다음에 이제 노고 Q 같은 경우에는 자극이 세로로 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매 시행마다 달라지는 만큼 이제 변수로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달러로 표시를 해가지고 변수로 이제 값을 입력받게끔 설정을 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게 고조건인 경우에는 여기서 보면은 이제 고조건인 경우에는 이제 헤이트, 그러니까 세로 값이 좀 짧고 위스가 기는 가로폭이 길게 되어 있고, 반대로 노고 Q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이트가 길고 이제 위스가 좀 짧은 이런 식으로 변수 값을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좌표 위치나 아니면은 이제 위치같이 이렇게 두 개의 변수가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렇게 대괄호 안에 그 변수 이름을 넣어주고 콤마 찍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set every repeat로 설정을 해야지 검사가 무탈하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appearance는 이제 자극의 색깔인데 Q의 색깔은 하얀색이니까 화이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인 여기 보면 보더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그 선의 경계선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계선의 색깔을 제가 검정색으로 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블랙으로 설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걸 화이트로 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엑셀로 치자면은 이 선의 윤곽선이 하얀색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선의 굵기 1.5로 해가지고 뭐 이거는 이제 취향이니까 맞춰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에 다른 변수는 설명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컬렉 셀렉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Q 다음에 자극의 이제 스티뮬러스 조건 구간에서 자극의 색깔을 설정해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스팀 타입, 아까 보면 스팀 타입 고조건에서는 자극의 색깔이 초록색으로 설정을 해준 거고, 반대로 노고 조건에서는 이제 자극의 색깔이 파란색이 되게끔 이제 입력을 해준 거죠. 이제 이거를 또 자극을 제시해줘야 되니까 폴리곤을 더 추가를 한 거고, 여기서 보면은 이 실제 자극이 제시되는 구간에 스타트 타임 같은 경우에는 Q 타임이 끝나고 나서 Q가 끝나고 이제 200ms 있다가 실질적으로 실험이 자극이 제시가 되게끔 설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자극의 제시 시간은 제가 1초로 했는데 0.5로 해도 되겠죠. 0.5초 동안 이제 하도록 설정을 해줬어요. 마찬가지로 보면은 이제 레이아웃 보면은 이제 아까 넣은 스팀 웨이트 값 그대로 쓰면 될 것 같고, 이제 어피어런스 쪽에서만 이제 스팀 컬러 값을 이제 받아가지고 사용하게끔 한 거죠. 참고로 이 스팀 컬러 값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엑셀에는 저장되어 있지 않고 제가 이 코드에 사용하게끔 명시를 한 거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실험이 끝나고 나서 저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컬러에 대해서는. 근데 뭐 어차피 분석할 변수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키 RE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버튼 누르는 구간,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은 스팀 구간이랑 똑같이 설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큐타임 플러스 0.2로 동일하게 맞춰져 있고, 그 다음 듀레이션 0.5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페이스바를 만약에 눌렀다 그러면 이제 루틴을 마치도록 설정을 했고, 만약에 이걸 풀어도 이제 이걸 풀게 되면은 이제 버튼을 눌러도 0.5초 이후에 피드백이 제시가 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걸 누르면 버튼이 누르자마자 바로 다음 피드백 루틴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용된 키는 스페이스바만 사용을 했고, 데이터 쪽에 가시면은 이제 스토어 코렉트 체크를 했고, 정답을 이제 이 트라이얼스 리스트에서 참고한 그 엑셀 파일에 CRESP 컬럼에서 받아들여서 정답 오답 여부를 판단해라 라고 이제 명시를 해줬어요.
사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그 피드백 루틴을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피드백 루틴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제 자극의 버튼 누르고 500ms 있다가 이제 피드백을 제시를 해주기 위해서 이제 스타트 타임을 0.5로 설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해줬고, 그럼 어떤 메시지를 제시해 줄 거냐라고 하는 걸 이제 여기서 FB 피드백 메시지라고 하는 변수에 넣은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피드백 컬러 같은 경우도 변수로 설정을 해가지고 매 시행마다 참가자의 반응에 따라서 피드백 색깔이 다르게 제시가 되게끔 설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여기 있는 이 if문이 피드백 메시지와 그 다음에 그 피드백의 색깔을 설정해주는 구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스팀 타입에 맞춰가지고 이 조건문을 짰는데, 이것보다는 그냥 key.rsp.cor, 그러니까 반응의 정답 여부에 따라서 if문을 구성을 해주는 게 조금 더 간명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만약에 설명하자면 첫 번째 스팀 고조건에서 정답을 맞췄으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제시했냐면은, 여기 보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반응 시간을 제시해줬죠. 그거에 맞게 정확합니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운표 쌍따옴표 안에 있는 달러 표시 다음에 n 이 키는 이제 엔터 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엔터 키, 그 다음에 반응 속도, 그 다음 반응 속도가 이제 몇인지 알려주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포인트는 아무래도 그 피드백 문구는 그 파이썬 문자형으로 보면은 우리가 스트링형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숫자 값을 그냥 그대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거를 문자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 문자로 바꿔주는 함수가 str이라는 함수고, 이 str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이제 keyrsp.rt 값을 곱하기 1000을 한 거를 강제로 이제 정수형 타입으로, 숫자형 타입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제 피드백 메시지를 다 문자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다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이 파이썬에서 이제 더하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스트링들을 막 이어붙이는, 문자들을 이제 이어붙이는 구조를 택해서 문자를 비교적 좀 제시하는 게 비교적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틀린 경우에, 고조건에서 틀린 경우에는 이제 뭐 틀렸습니다라고 했는데, 조금 더 하고 싶으면 피드백을 제시해주고 싶으면 초록색 자극이 제시되면 버튼을 빨리 눌러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정확한 반응 규칙에 대해서 참가자들한테 정보를 더 제공해주는 문구를 더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스팀 조건이 노고 조건인 경우에는 정답 맞췄으면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 틀린 경우에는 틀렸습니다. 파란색 자극이 제시가 되면 버튼을 누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피드백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그 레드 블루를 쓰진 않고 그다음 마룬하고 이 미디엄 블루를 썼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색깔에 대해서 좀 더 정보를 얻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사이코파이 컬러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컬러 스페이스에서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어요. 이거 말고 여기 보면은 이제 컬러스란가? 컬러스 말고 여기 있나? 컬러 스페이스로 가서 컬러 스페이스로 가면은 이런 식으로 자극의 이 색깔을 제시할 때 사용할 수 어떤 문자를 사용해서 제시하려면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얘는 이제 카펫 블루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얘는 골든 로드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썼던 마룬을 검색을 해보면은 이제 이렇게 마룬이라고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샵 8000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표현해주는 어떤 그 이제 숫자 색깔의 색 표현 단위가 이제 HEX 헥스 형이 또 있나 봐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어피어런스 쪽에서 이걸 컬러 스페이스를 HEX가 없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RGB로 하고 그냥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만약에 내가 RGB로 하고 싶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 제시해주는 방법이 또 표시가 이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색을 좀 미세하게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진행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컬러 값을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설정이 되어 있는 그 표를 이제 참고해가지고 제시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블락이 총 2개고, 그 다음에 블락마다 이제 10개 시행이니까 이렇게 20시행이 다 끝나고 나면은 다음 태스크 엔드 루틴으로 넘어가고, 이제 여기서는 뭐 텍스트를 하나 추가를 해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뭐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은 실험자가 와서 다음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안내 문구를 제시를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뭐 고생하셨습니다. 총 20개 중에서 몇 개 맞췄습니다. 이제 와 같은 어떤 이 참가자의 검사 퍼포먼스와 관련된 정보를 제시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실험을 만들어 봤는데, 만약에 이제 이거를 온라인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뭐 연습 블락도 추가하고 그다음 본 실험도 추가하고 하셔야겠죠. 근데 다만 지금 제가 올린 이 사이코파이 파일로는 온라인 실험을 절대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그거를 허용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직 사이코파이 그 온라인 실험을 제공하기 거를 이제 지원해주는 이 파블로비아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이 사이코파이 최신 버전 2021년에 나온 것부터는 아직까지는 그 지원을 하지 않아요. 보시면은 대시보드 가서 보면은 저도 몇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아직까지는 이 버전 지원하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친절하게 여기서 보면은 이제 자기네들이 그 현재 지원하는 사이코파이 버전들을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2020.2 버전까지는 사이코파이 온라인 실험이 가능하니까, 혹시라도 이제 내가 온라인 실험을 계획하고 있다 한다면은 제가 만든 이 검사를 이제 2020.2 버전의 사이코파이 이용을 해가지고 똑같이 만들어 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이 파블로비아에서 사이코파이 2021.1 버전을 지원하도록 할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는 기다려 볼 예정이고요. 왜냐면 여기서 2021로 바꾸면서 이것저것 좀 괜찮은 기능이 많이 지원돼 가지고 저는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자, 어찌됐건 이제 굉장히 좀 긴 시간인데 여러분들의 어떤 실험 설계 노하우에 대해서 조금 그걸 좀 배우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검사는 제가 학기 진행되는 걸 봐서 어떤 걸 할지 좀 시간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고민을 해보고 좀 계획을 해보고 이제 또 시간 되면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